안녕하세요.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평가가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도대체 어떻게 성과와 리스크를 측정할까요? 오늘 이 모든 걸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딜레마를 통해 그 비밀을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펀드 매니저가 1년 만에 무려 50% 수익을 냈어요. 엄청나죠? 그런데 바로 다음에 5% 손실을 봤습니다. 그럼 이 펀드 매니저 칭찬해야 할까요? 아니면 비난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한 은행원의 실제 경험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아마 결과는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 겁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이게 어떻게 된 이야기냐면요. 첫 해에 고객이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이게 50%나 불어서 1,500만 원이 된 거예요. 정말 대단한 성공이죠. 여기에 감명받은 고객이 무려 1억 원이라는 큰 돈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직후에 시장이 꺾이면서 전체 자산이 5% 하락하고 말았죠. 네, 바로 이 타이밍이 이 모든 혼란의 시작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뭔가 이상한 점이 생기는 거죠. 아니, 펀드 매니저는 50% 벌고 5% 잃었으니까 엄청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고객은요? 총 1억 1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최종적으로 손해준 돈은 1억 92만 원. 원금보다 적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자, 이 수수께끼를 풀려면요. 금융의 세계에서는 성과를 재는 자가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관점이 있거든요. 성과를 보는 두 개의 렌즈가 바로 이겁니다. 왼쪽은 시간 가중 수익률, 이건 돈이 언제 들어오고 나갔는지는 싹 무시하고 순수하게 펀드 매니저의 운용 실력만 평가하는 방식이에요. 오른쪽은 금액 가중 수익률, 이건 투자금의 타이밍을 그대로 반영해서 투자자인 내가 실제로 얼마를 벌었나, 내 통장이 찍힌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비유하자면 하나는 요리사의 실력을 평가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내가 먹은 음식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것과 같아요. 자, 그럼 먼저 매니저의 실력을 평가하는 시간 가중 렌즈로 한번 볼까요? 계산해보니 무려 연평균 19%라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옵니다. 와, 이 숫자만 보면 진짜 스타 펀드 매니저죠. 그죠? 그런데 고객 입장에서, 그러니까 내 통장에 찍힌 실제 결과를 보여주는 금액 가중 렌즈로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수익률은 마이너스 0.6%. 고객은 실제로는 돈을 잃은 거예요. 왜냐? 바로 시장이 하락하기 직전에 그 1억 원이라는 거액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퍼즐이 풀리셨죠? 매니저의 실력은 정말 뛰어났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고객의 돈이 들어온 그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던 거죠. 결국 그 타이밍 때문에 최종 결과가 마이너스가 된 겁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딱 절반만 아는 거예요. 수익률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걸까요? 아니죠. 그 수익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했는지, 즉 리스크를 알아야 합니다. 이제 이야기의 나머지 절반, 리스크를 측정하는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리스크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도구 중 하나가 바로 이 바입니다. Value at Risk의 약자인데요. 쉽게 말해서 정상적인 시장 상황이라면 앞으로 한 달간 우리가 최악의 경우에 잃을 수 있는 돈은 최대 얼마입니다. 이렇게 손실의 한계선을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주는 지표예요. 그럼 이런 리스크는 대체 어떻게 계산할까요? 바로 포트폴리오에 들어있는 자산들, 그러니까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것들이 각각 어떤 위험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이걸 측정하는 핵심 도구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건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해요. 주식의 리스크 민감도는 베타, 채권은 듀레이션, 그리고 좀 더 복잡한 파생상품인 옵션은 델타를 봅니다. 왜냐하면 자산마다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이 다르기 때문이죠. 자,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정리가 되죠? 이걸 리스크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주식을 샀다면 시장 전체의 흐름을 나타내는 베타를 봐야 하고, 채권을 샀다면 금리가 어떻게 될지를 알려주는 듀레이션을 꼭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내 포트폴리오가 어떤 위험에 가장 크게 노출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첫걸음이죠.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수익률과 리스크,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합쳐서 현명한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오늘 내용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수익률 숫자를 보면 이게 매니저 실력인지 내 실제 결과인지 꼭 구분해서 질문하세요.
둘째, 수익률만 보지 마세요. 리스크와 함께 봐야 진짜 실력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내가 가진 자산의 베타, 듀레이션 같은 민감도를 이해해서 어떤 위험에 취약한지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냥 수익률 몇 프로 이 숫자만 보지 않으실 겁니다. 그 숫자가 매니저의 실력인지 내 실제 결과인지 질문할 수 있게 됐고요. 또 그 수익을 얻기 위해 어떤 리스크를 졌는지도 따져볼 수 있게 된 거죠. 이 지식이 여러분의 다음 투자를 훨씬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